절대값 포함한 식의 그래프라는 건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범위를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상이긴 해. 근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그래프를 범위를 나눠가면서 그리면 굉장히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좀 특수한 애들, 그러니까 이미 널리 알려진 애들은 적당히 기존의 그래프를 변형해서 그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묻는 주제는 이겁니다.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떡하냐?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x랑 y에 각각 절대값이 있으면 혼용이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하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y는 fx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프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 한 놈, 이렇게 생긴 거 한 놈. 얘네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볼게요. 첫 번째, 이 f 전체에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얘는 기존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 부분을 x축 대칭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접어 올린다. 즉,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접어 올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0보다 작은 부분을 접어 올린다. 이렇게 돼요. 얘는 접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접혀 올려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fx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대로 되고 f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마이너스 fx가 돼서 0보다 작은 부분이 마이너스 붙인다. x축 대칭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안 됩니다. 못하면 모의고사 문제를 못 풀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내신 문제도 못 풉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x가 0 이상인 부분만 y축 대칭이에요. 이때 좀 특이한 거는 그럼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되냐? 소거됩니다. 사라져요. 소거는 뭐야? 소거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 그래프가 있으면 얘가 0보다 x가 0보다 큰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걸 대칭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에 해당하는 건 지워지고 베타에 해당하는 것만 남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대칭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얘를 이렇게 넘기는 거죠. 왜냐면 f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는 상황이라서 기존에 있는 f에다가 대입하는 건 맞는데 절대값 x라서 0보다 작은 걸 대입을 못해요. 0보다 작은 걸 대입해도 그게 어차피 0보다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수를 대입 못한다. 그래서 음수인 부분은 지워지고요. 양수인 부분이 그걸 대체한다 라고 해요. 이 표현이 왜 많이 등장하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봤어요. 이런 애입니다. 이런 애요. 근데 얘는 절대값 없는데요. 앞에 절대부등식 파트에서 이야기했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아서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앞에 2차 부등식이나 2차 함수 파트에서 이런 식을 봤다면 이거 사실 그냥 x제곱 더하기 x-2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거 여기 있는 거 대칭하면은 그려지는 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있어야 된다. 저걸 또 범위를 나눠서 그리면 좀 뻘짓이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등장시킬 수 있어서 얘도 곧잘 나옵니다. 얘네 둘은 좀 덜 나와요. 왜냐면 얘는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대칭해서 그리게 되고 기존에 y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소거된다 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기존에 있던 0보다 큰 부분만 접어 내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얘도 y가 0보다 큰 부분 이거죠? 얘를 접어 내리는 형태가 돼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던 부분은 없어지고요. 근데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x 하나에 y가 두 개씩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닙니다. 함수가 아니라서 좀 덜 나와요. 우리가 흔히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함수에 대해서 많이 다룬단 말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이 이미 거의 끝났으니까. 함수에 대한 걸 다루는데 그게 실제로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얘네들 전부 다 함수만 다루거든. 함수가 아닌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근데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잘 안 나와요. 얘네들은 함수잖아. x 하나에 y 하나씩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노함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가끔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얘는 이 둘 짬뽕한 거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x랑 y가 0 이상인 부분을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별로 느낌이 없긴 하거든. 마이너스 베타와 베타에 대해서. 근데 얘가 좀 특이해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이 예쁘죠? 그림이 예쁜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진짜 순전히 이 그림. 이 순전히 예쁘게 그려진다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x 더하기 y는 1, 즉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는 것을 x가 y가 0 이상인 부분 1사분면에 있는 것만 x축 y축 원점 대칭하면 딱 이렇게 그려지고 정사각형 또는 마름모가 그려져요. 그래서 이쁘게 그려지다 보니까 얘랑 다른 애랑의 관계를 구하는 형태로 문제가 곧잘 출제됩니다. 작년 경민고 기출에 나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먼저 이거 먼저 설명했으니까 우리 여기에 해당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1506번입니다. 말했다시피 a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6이라 했죠. 아까 뭐라 했어요? 예, 이렇게 생긴 애 대칭하는 거라고 말했죠. 그쵸? x절편이 a분의 6이고요. y절편이 6이에요. 그러면 대칭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뭐 여기 넓이 4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넓이가 a분의 18이잖아요. 그거의 4배가 문제에서 72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너무 간단하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x절편, y절편 찍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숑숑 대칭하면은 이쁜 마름모꼴 나오고요. 마름모 여러 개 구해주면 4개 구해주면 된다라는 개념이죠. 사실 이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라는 건데 1509번은 좀 달라요. 1509번은 좀 다르고 좀 특이하네. 그래서 원래 이 형태가 아니면 우리가 다 범위를 나누어서 그리는 게 맞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부등식 파트에서 그런 걸 이야기했어요.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 이런 애들은 a와 b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진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만약에 절대값이 여러 개 있어 a1부터 여러 개 있으면 얘의 적당히 가운데 있잖아요. 얘의 적당히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가 n개 있으면 그 가운데쯤에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걔를 기준으로 점점 이렇게 각도가 줄어드는 형태가 돼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형태로 그려지게 된대요. 그려지게 된답니다. 원래는 범위를 다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전부 뭐 얘를 기준으로 하면 a보다 작을 땐 둘 다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2가 되고 기울기가 a와 b 사이일 땐 얘는 플러스 1 기울기 얘는 그대로 얘는 마이너스 나와서 1과 마이너스 1이라서 0 기울기 0 b보다 크면 둘 다 플러스가 돼서 1 더하기 1의 기울기 2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이 개수들의 합에 의해서 변형된다고.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있는 대로 a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만 다 있어서 마이너스 n 여기는 그리고선 2씩 커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3개짜리는 이렇게 되는데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 더하기 절대값 x-c라는 거 이거 실제로 센 애도 있어서 3개짜리는 이렇게 그려져요. 얘는 기울기가 마3, 기울기가 마1, 기울기가 1, 기울기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에서 보통 최소가 뜬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범위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셋 다 마이너스면 마3 하나 플러스 둘이 마이너스면 기울기 마이너스 1
둘이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면 기울기 1, 셋 다 플러스면 기울기 3. 이렇게 기울기가 변형되겠죠. 1509번은 거기에서 착안해서 절대값 x-1부터 절대값 x-11까지 있으면 최소가 어디 있냐? 근데 얘 가운데가 누구예요? 6이죠. 그래서 x가 6일 때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될 테니까 30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이다. 이렇게. 특이한 문제라서 그냥 저렇게 되는 거 알고 있냐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1500번 안 했으니까 1500번까지만 하고 유리함수로 넘어갑시다. y는 fx와 이거는 뭐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서 y는 fx가 이렇게 그려졌고 y는 x에 대해서 y는 fx가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교점에 대해서 gx가 이렇게 그려지네요. 이렇게. 아, 그럼 잘못 그렸나? 칸을 맞춰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y는 x의 존재 이유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XY 좌표 연결하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 보면은 A, B, C, D, E가 여기 밑에만 있단 말이야. 그쵸? 여기 A, B, C 너무 띄엄띄엄했네. 여기가 C로 보이고요. 여기가 D로 보이고 여기가 E로 보이죠. 여기가 A, B, C, D, E에 해당하는 거에서 여기가 A임을, 여기가 B임을, 여기가 C임을, 여기가 D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Y좌표랑 X좌표 알려주려고 나온 거예요. 이때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여기도 이렇게 오슈 운이 좋았네. 딱 연결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Y좌표를 알려준 거예요. 문제에 따르면 FB가 A고요. B죠. F에다가 C 대입한 게 B고요. F에 D 대입한 게 C 라는 것까지 나왔고 그리고 G에다가 D 대입한 거는 D다. 이거밖에 없죠? G는 알려준 게 없는데? 자, 그래서 이거 보고선 말을 하는 거예요. G, F 인버스 B. F 인버스 B, B 고르는 누구예요? C. 그럼 F 인버스 C 고르는 누구예요? D. 그래서 G, D가 얼마예요? D. 이런 식으로 구해달라는 그런 그냥 간단한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합성함수와 역함수는 여기까지. 자, 유리함수는